이번 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를 급습했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들로 봤을 때 여우 속을 탕진을 위한 것이 아닐까.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중국을 공부한 사람들은 한동훈의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권력 찬탈의 공산당식 방법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한동훈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특검에 찬성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지켜가면서 계엄 선포를 했고 계엄에 대한 해제를 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을 선동을 하고 있는 이 한동훈, 불법적인 행위였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겠다.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빙다리 핫바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동훈을 흔들었던 국정원의 홍정원, 그 뒤에 박지원이 있지 않을까. 박지원의 그 뒷세력은 쉐쉐 그리고 정은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당대표 사퇴가 답이다 라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13명 체포 지시설은 없었다. 그런데 처음 언론에 퍼뜨린 이 허위 제보자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요. 개인 비리가 참으로 추잡스럽습니다. 이 개인 비리의 끝은 어디일까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한동훈의 아내죠. 진은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사람이 국정원의 공작금이죠. 공작금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고요. 이 공작금 혼자 착복하다 들켰는지 또 윗선에 상납했다라는 의혹으로 국정원 내부에서 감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공작 사고뿐만 아니라 인사 파행 등 국정원 내부에서 각종 추문에 연루된 사실까지 새롭게 밝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의 입은 신뢰할 수 없고 그 입을 통해서 펼쳐냈던 허위 제보는 과연 누가 뒷배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누구의 사주로 이런 거짓 제보를 했을까? 그러면서 여권을 흔들고 한동훈을 흔들고 국민을 흔들고 이건 고발사주 논란의 판박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스카이데일리 언론사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팩트를 근거해서 정치 지형과 전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이 홍정원 전 차장에 대해서 쭉 펼쳐냈는데요. 보겠습니다. 국정원 재직 시절에 위장 거점을 운영하면서 그 무역회사로 위장한 공작원 접촉하는 그 곳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불려가지고 한 10배 정도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 돈을 땡기는 그렇게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했다라는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무역회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통 한 2, 3만 달러 들어가는데 나라에는 20만, 한 30만 달러씩 이렇게 들어간다, 3, 4억 들어간다라고 돈 땡기고 그 돈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이제 위에 상납했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금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은 자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상당히 질이 떨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돈은 돈대로 땡기고 정말 그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에 대해서 이제 의혹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작금을 착복해가지고요, 이제 자기 딸을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교육비로 썼다라는 소문이 나돌았다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 연에 그 학비가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들고요. 뭐 거기에 또 외적인 그 과외 활동을 학교 내에서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6, 7천 후딱 넘어갑니다. 지가 돈을 벌었어야죠. 나라 돈 땡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다의 엄마랑 다를 건 없죠. 그리고 이런 돈을 또 윗선에 상납했다라는 것도 내부 감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육사 선배이자 국정원 상사였던 김승현 특보와 동반 실세로 있으면서 한 2, 3억 땡겨가지고 1,000만 원씩 매달 상납했다라고 하는데
이 김승현도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금 유용 사건으로 깜빵 갔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첩보 활동에 써야 되는 돈을 자신의 뭐 기치료, 주사비, 뭐 대포폰 요금에 썼다 이런 혐의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사람도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해외 비자금 추적한 데이비슨 프로젝트 이거랑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 바다 이야기 한참 떠들썩했었죠. 그 게임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 사건에서 해외 도피 자금 뭐 이런 거 국내 송환 뭐 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 이 여기서 조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구속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람이 국가정보원에 있다라는 게 전혀 인사검증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종북 간첩들 쏟아내고 문재인 간첩들 쏟아내고 한동훈 간첩들 쏟아내는 일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홍정원 전 차장이요 본인의 상납 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명을 뒤집어 쓴 사람이 국정원 내부에서도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했고 선임 후배들 간에도 굉장히 깍듯하고 비위에 연루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고 그 내부에서도 그 비판의 여론이 또 팽배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홍정원 전 차장 출세 배후에는 나왔습니다. 드디어. 간첩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홍정원 차장은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뭐 무선 보안 1000번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말씀을 했다라면서 또 홍정원의 허위 발언에 힘을 실어다 주기도 했었죠. 이 사람과 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 아들이 국정원에 불합격했는데 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 아들을 갑자기 합격시켰습니다. 추가 합격을 시켰네요. 그리고 10월에 우크라이나 방문할 때도 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 아들하고 동반해가지고 또 문제가 일었습니다. 은밀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국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요원의 수칙을 어기고 공개 방문을 하면서 말썽을 빚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홍정원 이 차장이 대북 공작국에 배치가 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과가 있어야지 가능한데 이 본인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성과를 가로채가지고 뭐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윗선에 보고하고 이러면서 국정원 내부에서도 아이 저 새끼 정말 인성 더럽네 이 정도로 불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땀으로 일궈낸 결과물을 척복한다라는 것, 뺏는다라는 건 도덕성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륜 의혹도 있습니다. 이 홍정원 차장이 불륜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국정원에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우리 마누라가 테니스 코치랑 불륜이 나가지고 내가 이혼을 할 겁니다 라고 먼저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했냐면 2000년대만 해도 그 개인의 사생활 문란 이 보고가 되면 모가지가 잘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륜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잘리기 뭐 하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에게 덤탱이 써가지고 내가 마누라 불륜으로 내가 이혼을 합니다. 내 이혼은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에요를 거짓 보고했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은정 변호사와 무슨 관계냐라는 게 이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재혼한 이 부인이 숙박업소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숙박업소, 모텔이겠죠. 뭐 호텔이면 호텔 사업가라고 나올 거니까 뭐 여관은 아닐 거고 모텔을 운영한다 정도로 이 알려진 이 재혼한 분이 진은정하고도 친하다라고 합니다. 진은정하고 친하다. 그러면 한동훈과도 친하다. 한동훈에게 거짓 제보를 했다. 그리고 국정원의 전 차장 박지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의원과 찐찐하다. 검은 커넥션들이 느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홍정원은 그 국정원장으로 본인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국정원장은 뭐 국무총리로 갈 것이다라고 주변에 입을 털고 다녀가지고, 또 국정원 내부에서도 품위 훼손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내부에서 좀 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죠. 그리고 왜곡된 허위사실을 지금 누설해가지고 민주당 선동에 힘 실어주고, 한동훈의 반란에 힘 실어주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홍정원 같은 사람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건 일주일이 다 되도록 짧은 담화문 외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운영 방식 중에 가장 못마땅한 게요. 뭐 불통, 소통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항상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알아주겠지. 이런 것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뉴스가 그 질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시절에 뭐 얼굴에 여기 주사가 있고 뭐 실을 땡겼다를 떠나서 뭐 88정부터 시작해서 정유라고 숨겨둔 딸이다까지도 말이 나오고, 그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국정을 운영함에 전혀 자격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뭐 현빈 좋아해서 뭐 시크릿 가든을 좋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는 그 장외 집회를 보면요, 빨간 깃발들이 막 휘젓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회주의 국가로 전진. 그런 깃발을 보고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선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같은 거 바로 긴급 체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14일 날 뭐 탄핵 소추안 재발의한다라고 국회를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갠다라고 하죠. 지금 대통령 권한으로 행사하십시오. 한동훈 긴급 체포하고,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같은 거 긴급 체포하고, 지금 내란 선동하고 있는 자들 바로 긴급 체포해서 감금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이요, 지금 그 대북 수사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죠.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국정원의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해? 체포 권한이 없는데 국정원이 왜 체포를 해? 라고 누군가는 반문을 해줬어야죠. 그런데 그걸 그렇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구나, 거기에 발끈해가 한동훈이 지랄 발광을 떨고 있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사고가 멈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비가 된 겁니다. 여기 와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데 그 깃발에는 사회주의 국가로 전진이 적혀있는데 와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뭐 헌법을 위반했느니, 국민들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댔느니, 근데 거기 깃발은 사회주의 국가로 전진. 지금 대한민국 사고가 멈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빠르게 국민들 앞에 나오셔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것들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홍정원이라는 사람은 보면요, 정말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돈으로요, 홍콩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100억짜리 집을 사면서 그게 안정가옥식으로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마련한 집이다라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서 오롯이 100억짜리 건물 뺏겼습니다. 집을 뺏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홍콩에서는요, 이제 외국 사람이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좀 제재하기 위해서 30% 정도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나라 돈으로 100억짜리 집을 사놓고 그것을 오롯이 뺏겼다라고 국정원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뺏긴 게 아니라 다시 그 100억짜리 집을 착복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한 이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고, 더불어민주당과도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를 급습했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들로 봤을 때 여우 속을 탕진을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박혀있는 이런 간첩 새끼들, 문재인 간첩들, 한동훈 간첩들, 박지원과 연결된 간첩들, 김정은이와 연결된 간첩들,
소탕 작전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윤석열 탄핵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자유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무도한 무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눈을 제대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간첩들 다 잡아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영련 TV였습니다.